돈 한 푼 안 들이고 노후를 즐기는 법. 지금 당장 시작 안 하면 늙어서 후회한다. 노후 준비라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 돈 없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선 돈이 없어도 평생 즐길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노하우를 하나씩 실천해 본다면 훗날 느긋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1. 취미를 만들어라. 돈 대신 시간을 투자하세요. 첫 번째 방법은 돈 안 들이고 즐길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 독서, 사진 촬영 같은 활동이 있어요. 초기에는 단순하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30분만 걸어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60대의 한 분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에서 걸으며 주변의 꽃과 나무들을 찍기 시작했는데 그게 점차 취미가 되더니 지금은 작은 사진 전시회를 열 정도로 발전했어요. 초기 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고 시간과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분은 매일 공원에 나가서 꽃 사진을 찍으며 다른 사람들과 소소한 인연도 만들고 자연 속에서 걷다 보니 건강도 좋아져 병원 갈 일이 줄었다고 해요. 설득 포인트 취미는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일입니다. 돈이 아닌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 보세요. 취미가 생기면 우울할 틈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삶이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2. 봉사활동. 세상에 도움을 주면서도 내 삶이 채워진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입니다. 봉사라고 하면 누군가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채워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70대 여성분은 마을 도서관에서 매주 동화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어요. 평생 직장 생활만 해오다가 은퇴 후에는 외로움이 찾아와 우울증까지 생길 뻔했는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삶의 활력을 다시 찾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아이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본인도 더 젊어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설득 포인트. 봉사활동은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결국 나 자신에게도 행복과 의미를 선물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어 은퇴 후에도 활기찬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3. 소모임 만들기.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인생을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소모임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과 주 1회 등산 모임을 만들면서부터 삶이 크게 바뀌었어요. 모두가 은퇴한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라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된다고 하셨어요. 모임 후에는 밥 한 끼를 나누고 소소한 고민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설득 포인트. 혼자가 아닌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기 때문에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소모임은 은퇴 후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줍니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지만 그 이상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은 큰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소소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생활을 준비해 나가면 노후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돈 없이도 행복하게 사는 노후 전문가가 제안하는 실천 방법. 은퇴 후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여유는 노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돈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돈이 없어도 노후를 의미 있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로서 수년간 은퇴 준비와 노후 생활에 대해 연구하면서 깨달은 점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 취미생활로 일상을 풍요롭게. 새로운 시도를 멈추지 마세요. 노후의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취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일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 그 시간을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항상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바다 낚시를 예로 들어볼까요? 바다 낚시는 장비가 필요하지만 초반에는 최소한의 장비만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바닷가로 나가 물고기를 낚는 순간 자연과 하나가 된 느낌과 성취감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한 70대 은퇴자분은 바다 낚시를 시작하면서 바다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매주 바다로 나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는 처음에는 물고기를 잡는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다와 교감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는 기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취미는 나이를 있게 만들며 경제적 부담 없이도 충분히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 사회적 관계 형성. 사람들과의 소통은 노후의 필수 요소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나이 들수록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소모임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에서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60대 은퇴자분은 독서를 즐기기 위해 가까운 동네 사람들과 모임을 시작했어요. 책 한 권을 함께 읽고 그에 대한 생각을 나누다 보니 서로의 인생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었죠. 독서라는 공통의 관심사가 연결고리가 되어 그 안에서 깊은 유대가 생긴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사회적 관계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자신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모임은 노후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꼭 대단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관심사로도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3. 자원봉사. 주기를 통해 받는 행복.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방법은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면 의무감이 떠오를 수 있지만 이 활동은 실제로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경험입니다. 한 예로 70대의 한 남성은 동네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무척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은퇴 후 심심하다고 느껴지던 생활에 활력이 생겼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받은 긍정적인 에너지로 건강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전문가 의견 주는 것에 대한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활동, 즉 자원봉사는 은퇴자들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불어넣어 줍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받는 행복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자신이 가진 시간과 지혜를 사회에 나누는 일로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보다 값진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죠. 노후의 행복은 어쩌면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라는 생각은 은퇴 후에는 꼭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작고 소중한 순간들이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의 일에 치여 미뤄왔던 관심사에 집중해보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나의 시간과 재능을 나눠주는 실천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진정한 행복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통해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언젠가는 여러분도 돈 없이도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